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부분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설비 부분에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유해위험 방지했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첫 번째 화재 폭발 그랬죠. 금속이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 집합이나 용접장치 요거는 화재나 폭발 우려 있기 때문에 유해 위험하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뭐였는가 하면요. 자, 중독 지식시키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중독 지식시키는 건 위험 물질이잖아요. 제조 금지 물질 요렇게 그죠? 금지 물질,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 요렇게 바뀌었고요. 금지 물질과 허가 대상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진 관련 설비 분진 동일하죠. 근데 약간 표현만 달라졌고 나머지 뭐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추가된 게 많습니다. 몇 종이다 이건 쫙 빼시는데요. 성면 분진이 추가되었다. 성면 암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나무 분진은 목재 분진 이렇게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나오진 않죠. 그래서 성면 포함되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 위험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죠. 자, 제조나 수입하는 30일 전까지 이제 제출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0으로 정한다 있는데 이게 이제 발표된 겁니다. 그죠? 해당 신규 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품이라서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아요. 이걸 뜯지 않을 때 신고 안 해도 되고요. 해당 신규 화학물질이나 물질의 포장이나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이나 용기에 담지 않아요. 완성된 제품, 포장이나 용기를 변경하지 않을 때고요. 해당 신규 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아요. 수입했는 그대로 그냥 팔아요. 뜯지도 않고 변경도 안 하고 사업장에서 사용도 아닐 때, 그죠? 일반 소비자 생활용일 때 제출하지 않고요.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이 소량일 때 그랬는데요. 소량이 이제 그죠?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kg 미만, 100이네요. 100kg 미만일 때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았을 때입니다. 소량일 때고요. 위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제조나 수입하려는 신규 화학물질이 시험 연구 목적일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시험이나 연구에만 쓰니까 좀 덜 위험하죠. 신규 화학물질 전량을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만들어요. 수입해요. 이거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량을 수출할 때는 연간 10톤 이하일 때, 신규 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일 때, 이럴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실기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정도 있었다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전에 유해 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이 있었죠. 예전에는 천년의 원소, 그래서 원소하고 천년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이었는데요. 쫙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있었잖아요. 예, 제외 대상, 그죠? MSDS 제외 대상과 유사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기라면 MSDS 제외 대상에 공통된 것만 외워버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기법 한번 볼게요. 비료로 농사 지은할 때 비료 들어갔다, 그죠? 자, 그래서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농사할 때 농약 사료였습니다. 그죠? 자,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재까지 들어갔고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입니다.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 폐기물에서 이랬잖아요. 근데 식품, 건강식품, 군대에 납품하는 군수품에서, 그죠? 그래서 식품은,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군수관리법 방위산업법에 따른 군수품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식품과 건강식품, 군수품에서
화약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온 거예요. 요거까지 MSDS 동일하죠. 자, 그래서 자, 총포도금 화약류 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약류,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요게 나와서 여기도 동일합니다. 의료기기,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그 다음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 그 다음에 네 어디 갔죠? 화장품, 그죠?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의약품은 빠졌나요? 예. 치료했더니 요것 들어가야 됩니다. 위생용품이 여기 빠졌네요. 화장품, 위생용품으로 치료했더니 요거 하나 더 포함됩니다. 그죠? 자, 예. 원자력, 예. 어디 갔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들어갑니다. 천연, 원소인, 살생물의 위험조사 제외됐다. 위험이 제외됐다. 이러면 되겠네요. 천연은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원소, 그죠? 그 다음에 살생물은 자, 생화학 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 요까지 포함되었고요. 그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칭, 유해성, 위험성,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연간 제조량, 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제조량, 수입량 이하로 제조나 수입하는 물질은 유해 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하다는 생각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거의 끝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많지 않습니다. 자,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있었거든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호 조치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요거를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돼요.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요.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자, 예, 뭐였죠?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시공이니까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큰 예, 내용은 요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중점적으로 관리할 유해 위험 요인, 예, 감소 방안을 포함했는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요. 설계 단계는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했는 설계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게 합니다. 시공 단계는 건설공사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 대장 요구를 제공을 하고요. 자,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요까지 해야 되는 건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 단계에서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 단계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 단계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한다. 요 정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도급 부분에서 또 그저 추가가 되었는데요.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입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 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에 이를 설치나 해체나 조립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타워 크레인이 자꾸 붕괴되는 사고가 그것도 설치나 조립 해체 과정에서 완전히 조립이 안 되었잖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되는 사고가 그저 반복적으로 지금 TV에 언론에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설치나 해체 조립하는 뭔가 하면 타워 크레인. 그죠? 이 앞에 타워 크레인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타워 크레인에 설치, 해체, 조립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이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입니다. 그죠? 아, 요건 타워 크레인 뿐만이 아니라 등이었네요. 그래서 예, 이렇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도급인이 해야 되는 기계기구입니다. 타워 크레인, 높이 올라가는 건설용 리프트, 그 다음에
예, 말뚝을 받기 위해 이것도 높이 이렇게 조립해야 된다. 그죠? 항타기 양발기입니다. 타워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양발기는 설치 해체 조립할 때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타워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양발기 좀 전에요. 이걸 설치나 해체 조립할 때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기계기구를 소유나 대여하는 자와 합동안전점검을 시작해야 됩니다. 작업하기 전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대여하는 사람하고요. 작업하는 사람이 합동으로 기계 이상이 있나 없나 안전점검합니다. 도급인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과 이행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법에서 정한 이 운전자나 작업자가 자격이나 면허나 경험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렇게 작업자, 사람이 경험이 있고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사업주는 작업계획서 작성했는지, 자, 작업하기 전에 뭐 한다? 합동 점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그죠?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설비에 대하여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고요.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 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작업 중지 조치. 그죠?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작업 중지하라. 이런 게 예상이 되면 작업 중지하라.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하나 변경되었는데요. 요것도 암기가 더 쉽게 바뀌었다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암기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그죠? 또 혼돈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광비계입니다. 강관 파이프를 이용한 비계, 그래서 강관비계라고도 하고요. 강관을 이용한 단관비계다라는 건 강제의 파이프 하나를 사용한 비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때로 시험에는 강관비계, 때로는 단관비계의 구조를 적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비계 기둥 간격입니다. 여기에서 자, 요거 수정 좀 해드리겠습니다. 띠장 방향에서는 1.8이 아니고요. 1.85m 이하 이렇게 꼭 자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하다가 숫자가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한다. 그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어찌 보면 요 부분 전부 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시험에 암기하기가 더 쉽게 바뀌었다 해도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암기하셨던 분들은 또 고쳐서 기억하신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죠? 자, 우리가 비계 기둥을 세웠는데요. 띠장 방향 이쪽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1.5에서 1.8m 이하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장선 방향입니다. 장선 방향은 동일하게 1.5m 이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세워놓으면 넘어지잖아요. 요거 보고 지나갈까요?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에서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은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하겠죠. 선박이고 보트 아니니까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안전하다라는 구조 검토를 하고요. 조립도를 작성했다면 띠장 방향하고 장선 방향으로 2.7m 이하까지도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에서는 띠장 간격을 띠장 방향, 장선 방향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요거 추가된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계 기둥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비계 기둥끼리 묶어줘야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띠장을 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띠장 부분도 변화가 되었는데요. 암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그죠? 예전에는 지상에서부터 첫 번째 띠장은 1.5m였고 2m였고 그 다음 띠장 간격 1.5m. 두 개를 암기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띠장 간격 2m 이하입니다. 하나 질렀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띠장을 지른다면 이 간격도 2m마다 띠장 설치해주면 된다. 그죠? 쉬워졌습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 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은 기존 내용과 동일한데요. 자, 이렇게 비계를 쫙 조립해서 비계가 높이 올라갔거든요. 제일 위에서부터 몇 미터인가 하면 31m다. 그죠?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요까지가 위에서부터 요까지가 31m 됩니다. 그 위에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의 비계 기둥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비계들은요. 저 위에 있는 비계의 무게, 비계에 또 발판 설치했죠. 발판에 안전난간 설치하고 근로자 올라서잖아요. 이 모든 하중을 밑에 있는 비계가 받아줘야 되는데 파이프 하나로 하니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강관 파이프 2개로 묶어야 된다. 그죠? 요 기준은 얼마입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31m가 되는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해서 2개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된다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동일하다. 그죠? 비계 기둥 간의 적지 하중입니다.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죠? 자, 요거 기억이 잘 안 나시면요.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입니다. 그래서 강관 비계 기둥에는 시멘트 몇 포대까지 가능하다? 시멘트 10포대, 400kg를 초과해서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이렇게 꼭 자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 중수상, 예, 요거까지는 다 동일한데요.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동바리입니다. 이제 거푸집 동바리에서 시스템 동바리 설치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동일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동바리는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걸 현장에서 이제 현장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 그죠? 수직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묶어주는 수평재가 있잖아요. 다리 벌림을 방지하는 가세재가 있잖아요. 근데 수평재, 수직재는 당연히 직각입니다. 자, 이 수직재가 짧아서 이어줄 때 연결하는 철물은, 그죠? 아무거나 철선 이런 걸로 묶으면 안 되죠. 연결 철물 사용해서 수직재를 연결합니다. 연결 부위가 탈락이나 꺾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수직이나 수평 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 변이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직재하고 수평재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가세재를 이렇게 견고하게 설치해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자, 예를 들어 밑받침 철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바닥에 이렇게 고정하는 밑받침 철물이고요. 수직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는데요. 밑받침 철물 3등분 냈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길게 했죠. 그죠? 요 수직재가 최소한 하나, 둘, 세 개 중에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내려와서 고정해야 된다. 동일하죠. 그래서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방법이 시스템 비계 설치하는 거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내용이 다를 건 없습니다. 자, 요까지 하면, 예, 지금까지 변경된 내용 중에 시험에 주요하게 적용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지만, 하지만 전체 법이 개정된 게 비해서는 그다지 어렵게 개정이 되지는 않았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들도 완전히 내용이 많이 바뀐 부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동영상과 교재 보시면서 페이지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 개정된 내용에는 도급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특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조치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별표를 보시면 시기까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공부하셨던 거와 체크하시면서 반드시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해 주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